상상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변화가 대충 언제쯤 있을까요? 5년? 5년?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LG전자 AI 빅데이터 조봉수 담당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또 나왔네요. 참, 효친이로서 요새 좀 방송 잘 보고 있습니까? 바빠서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가끔 봐요. 가끔 봅니까? 네, 자주는 못 보는데 자주는 못 보는데 코인 투자를 헤이비트로 해야 되나? 바로 언제 하시나? 훅 들어오네. 네. 네, 알겠습니다. 헤이비트로 하신다고 하는데 네. 하실 때 저도 아, 같이 코인 투자. 코인 투자. 직접 투자 잘 못해서 요즘에 이제 제가 그쪽에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하죠. 네. 그렇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제 새해가 됐어. 2022년도 되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주제를 근데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막 썰을 풀었다면 오늘은 요즘에 이제 뭐에 관심이 있으신지 최근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좀 어디 다녀오셨다고? 뭐 요즘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음. 데이터로 이제 회사 내부의 그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일을 좀 많이 해왔거든요.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통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가격을 예측을 하면 우리가 원재료를 되게 많이 구매하게 되는데 가격 예측을 하면 좀 합리적인 방식으로 원재료를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글로벌리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지 고객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 뭐 자재가 좀 부족해서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없는지 뭐 생산 과정에서는 뭐 공장 안에 전체 이 밸류 체인이 쭉 흘러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병목이 되는 설비나 뭐 품질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공장이나 어떤 뭐 프로세스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개선하는. 그래서 생산성도 높이고 품질도 개선하고 비용도 낮추고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걸 통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효율을 조금 그렇죠. 줄이면서 네. 좀 더 적은 투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걸 생산할 수 있는 네. 그죠? 네, 보통 이제 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오퍼레이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잠깐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회사의 전반적인 뭐 고객 가치를 높이는 일이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총괄해서 얘기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면 뭐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어디 뭐 회사마다 그런 네, 부서 하나 정도는 다 있어요. 있을 것 같아. 전부 디지털 다 중요하니까. 다 오케이. 있어요. 아무튼 네, 그래요. 이번에는 이제 수단이 되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라는 수단이 되는 걸 주제로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수단이 결국에는 이제 목적으로 바뀌어가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걸로 뭐 할 거야?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돼.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영역에서 할 거야? 그럼 일하는 방식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오퍼레이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또 이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해야겠어. 그럼 커스터머의 서비스든 커스터머의 오리엔티드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회사마다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대단히 많은 부분을 그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데 에너지를 쏟아왔어요. 그게 왜냐하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고객이라고 하는 건 눈에 잡히지 않고 내가 고객한테 마케팅을 잘해서 그런 건지 제품을 잘 만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제품에 들어가는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잘해서 그런 건지 되게 총합적으로 이게 고객한테 가치가 딜리버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가불론박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게 누구 때문에 잘한 건지가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성과 평가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죠. 근데 이제 일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되게 클리어하거든요. 그리고 쉽게 또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가격 예측을 잘했어. 그걸로 지금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빨리 지금 이 원재료를 반도체를 사라고 하면 그 반도체를 왕창 사면 실제 가격이 올라가면 비용이 이만큼 세이브 됐어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잘했다 그러면 잘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처음 어떤 이런 케이퍼빌리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는 보통 이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성과도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가치에 대한 걸 인정받아서 조직을 키우기에도 훨씬 쉽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조직이 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일 좀 똑바로 해, 그럼 좀 더 잘해, 뭐 이런 거 가지고 성과를 확실히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주면서 이제 쭉 보여줬다면, 펴나가고. 그럼 이제 그게 조직이 좀 커지면 이제 저희 조직도 100명이 훌쩍 넘어가서 그럼 이제 그 가치를 계속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고객 가치를 높이는 일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와서 고객 가치라는 거는 뭔가요? 그럼 여기서 고객 가치라는 거는 고객이 느끼는 가치? 뭐 이렇게 그렇죠. 봐야 고객이 고객한테 느끼는. 직접적으로 데이터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음. 그게 이제 고객 가치에 기여하는 거고 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시작했던 거는 이제 보통 콜센터나 이런 데 이제 화가 나서 고객이 전화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고객님들이 어떤 불만 때문에 전화를 하시는지를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텍스트 마이닝을 하는 거죠, 소위. 그럼 이제 고객님들이 세탁기에서 냉장고에서 에어컨에서 뭘 불만을 가장 많이 불만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겪고 있어라고 하는 걸 분석하는 일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가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고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또 이제 확장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그걸 분석을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정말 화가 나서 막 카페에 막 이렇게 등록하시고 카페에서 막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크게 막 이슈가 커지는 것들 그건 이제 경영 리스크인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센싱해서 대응하는 일까지도 이제 확장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문제를 대응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이미 이제 뚜껑이 열렸어. 뚜껑이 열려서 이제 갈 때까지 갔어. 전화도 하고 막 여기 그러니까 이제 사이트에 고객이 이제 쌓이다가 터진 다음에 이제 네, 뒷수습, 대응하는 거죠. 약간 뒷수습 그쵸. 느낌이지. 그거는 이제 그래서 왜 이렇게 빵빵 터진 거야? 그래서 그 빵빵 터진 것들을 분류해 가지고 요러한 것 때문에 화내더라.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다 매뉴얼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일들을 말하는 거지. 뒷단에 제품을 개선하는 데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여러 가지. 네, 그렇죠.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도 반응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서비스 쪽에서 어떻게 서비스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 근데 그거 뭐 마케팅에도 활용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고객님한테 우리는 되게 에너지 절감이 좋은 뭐 1등급 에너지를 정말 적게 쓰는 그런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소구를 막 했어요. 근데 고객들이 온라인상에서 아무도 그거랑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아. 그러면 마케팅 소구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죠. 이게 지금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러니까 전자회사에서 맨날 에너지 1등급 이러면서 막 한 20년에 팔아먹었는데 선진국 특히나 우리나라는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1등급이라고 얘기해봐야 그것 때문에 사고 팔고를 결정하는데 영향이 없다는 거지. 없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거 솔직해지자. 몇 년 사이에 발견을 한 거예요. 진짜 네. 몰랐던 거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계속 생각하고 소구를 했는데 고객들의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난 거지. 너무나 줄어드는 거예요. 빠르게. 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소구한다는 거는 마케팅 관점에서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소구 포인트를 소구라는 게 뭐지? 그러니까 나 이거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고객들에게 마케팅하는 세일즈 포인트를 소구한다. 아, 소구한다 마케팅 네, 포인트를. 마케팅 포인트를 잡는 거. 근데 그 포인트가 원투거든요. 두 개 이상은 하나, 안 두 되지. 개, 많아 세 개예요. 그러니까 원투 쓰리를 뽑는데 이 원투 쓰리 안에 우리가 제품 디자인할 때 얼마나 많은 걸 고민했겠어요. 그렇지.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지 이제는. 에너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객이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한 거를 사는 확률이 낮은 거죠.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 시작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스마트 가전이 이미 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객이 뚜껑 열려서 컴플레인을 거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서 뒤늦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가전이라고 하는 게 고객의 생활 공간에 들어가 있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가전의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제품을 개선하거나 고객님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거나 혹은 그걸 더 넘어서서 더 다른 차원의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데까지 가 있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재밌네요. 네.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으신 거고 그러면은 일단 뭐 처음에는 데이터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처음에 이제 일을 잘하게 하고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거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고객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만족도 가치를 높이는데도 뭐 사용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얼마 전에 뭐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여기 뭐 무슨 협회가 있었다고 네. 뭐라고 뭐 학회 HCI 학회. HCI 저 이때 옛날에 그 2층에 공대 공학 사동인가 네, 사동 맞아요. 공학 사동 2층에 네. 그 누구 뭐 교수님이 HCI 교수님 연구실이 있었던 것 같아. 네. 그때도 무슨 뭐 AR, VR 기기 뭐 이런 거 있었어. 그때 맞아요. 내 기억에.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 할 때 뭐 민감한 반응이 있는지 그거 체크하고 통계적으로 막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 그 의자에 앉아서 맞아. 작업하는 거. 이거 재고 각도 재고. 얼고노믹스라고. 맞아. 얼굴노믹스. 그래서 인간공학. 네, 인간공학. 맞아. 네. 근데 인간공학이 아니고 이번에는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예요. 네, 이게 그쵸.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없는 삶을 만약에 이효성님도 휴대폰이 갑자기 잃어버렸어. 못 살지.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멍청해질까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멍청해질 거예요. 갑자기 휴대폰이 없는 삶을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 정말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핸드폰 한번 잃어버렸었거든. 정말요? 잠깐 한 6시간 동안. 어. 그래 바로 다행히 찾았는데 그 6시간 동안 진짜 막 장난 멍청해지지. 아니더라고. 엄청나게 멍청해져. 멍청해져. 또 다른 브레인인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하나에 그쵸? 그지. 그러니까 정말 인공지능을 우리는 달고 사는 사람이 진짜 온전히 사람의 케이퍼빌리티로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붙어 있어가지고 인간의 능력이 증폭되고 지적 능력이 증폭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네이블링 해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 녀석인 거고 스마트폰인 거고 사람이 네트워크에 붙어 있고 네트워크에서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켜가고 있는 거죠. 사람이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이 말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 사람이 네트워크와 연결이 돼 있어. 어떤 건 보이지 않는 어떤 네트워크인데 거기에 이렇게 뭐 코드를 꼽듯이 이렇게 쫙 꽂으면 내가 연결돼 있으니까 내가 똑똑해지는데 이걸 빼는 순간 멍청해지는 거야. 엄청나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거라는 거잖아. 네, 이걸 들고 있으면 똑똑한데 이게 들고 있는 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이게 네. 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네, 그렇죠. 맞네. 연결돼 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요것 때문에 사람은 어떤 가상의 어떤 그 네트워크 공간 내에 연결이 돼 있었어. 그쵸. 코드가 또 꼽혀 있었었어. 네, 그쵸. 근데 이거 사실 좀 불편하잖아요. 화면도 작고 불편하고 우리가 미래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냥 다니다 보면 나를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해서 내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그러니까 공간이 그러니까 내가 모바일이라고 하는 작은 핸드폰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점점점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공간이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사람이 공간 안에 존재하면서 그 공간을 통해서 네트워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니타임 애니웨어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걸 들고 다니면서가 아니라 그냥 공간 안에서 존재하게 될 거예요. 상시적으로.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공간이 네트워크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의 씬이 어떻게 바뀔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고 Y 플러스 3, Y 플러스 4, Y 플러스 5 이런 데에서 뭐라고? Y 플러스 3, 4, 5 이런 거 이제 향후 미래 3년, 5년 안에서 사람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방식이 공간을 통해서 연결되고 그게 이제 자동차라던가 집이라던가 거기에서 훨씬 더 리치한 경험을 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봉수가 저기 영어를 자주 써서 죄송합니다. 네. 뭐 이렇게 리치한 경험이 뭐냐? 리치한 경험. 그냥 좋은 경험이 리치한. 아무튼 뭐 저기 네, 아무튼 뭐 좋아요. 아무튼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모빌리티로 네트워크에 연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코드를 꼽았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뭐죠? 그 매트릭스에서 여기 콕 꽂으면 연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꽂는 거랑 이거랑 들고 다니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냐 안 돼 있느냐. 그래서 사람이 모빌리티로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는데 이제는 공간이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그럼 다르게 될 거예요. 사용자 경험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그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가
엄청 더 파워풀해지고 예, 그쵸. 완전 바뀔 것 같은데.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핸드폰을 하는 게 대부분이 뭐였냐면 구글이 성장했던 가장 큰 건 뭐냐면 사람의 정보를 탐색하는 지적 호기심 거기를 만족시켜주고 거기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네트워크도 시작이 된 거예요. 네트워크 처음에 넷스케이프든 익스플로어든 꺼내놓고 검색해서 내가 정보 찾는 거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양한 뭐 채팅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컨텐츠 이제 엔터테인먼트로 넘어가긴 했는데 근본적인 건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의 네트워크도 상당 부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가 지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두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간이 연결되면 조금 달라져요. 디멘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트워크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집에서 하는 게 무슨 집에서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려고 집의 공간에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집의 공간에 머물면서 뭐예요? 안락하게 살고 쉬지. 건강하게 살고 깨끗한 거 먹고 건강한 음식 먹고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뭐 그런 거잖아요. 지적인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과 조금 결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근데 공간이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에 연결됐어. 그 공간 안에서 그러면 데이터를 모았어. 그럼 어떤 데이터가 뭘까?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데이터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아, 그 데이터는? 네, 결이 다른 데이터일 거예요. 아, 무슨 데이터일까 그러면? 그게 아까 예를 들었던 내가 집이라는 공간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뭔가? 아, 원래 하던 거.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런 거잖아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헬스장에 가면 어떤 걸 추구해요? 운동하는 거 거죠. 관련된 걸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공간마다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달라지고 목적성이 달라지고 그럼 그 공간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으면서 추구해야 되는 연결성은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확장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그 여기까지만 정리하면은 그냥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거는 지적인 호기심이 중요했었다. 구글이 잘 나가는. 기존에 있던 그런 우리가 모빌리티를 통해서 채워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런 거였다. 라는 거고. 하긴 뭐 그 찾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우리가 연구한다 할 때 그 리서치잖아, 서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찾는 거 그리고 지적인 호기심을 통해서 이런 게 발전했는데 이게 공간이 네트워크 연결이 되면 다른 가치, 다른 개념이 생긴다. 다른 사용자 경험들을 디자인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완전히 그러네. 다른. 완전 다른 거네. 네. 그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공간이 주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그 공간 안에 하나의 물리적인 디바이스가 얼마만큼 큰 또 영향을 주는가 이 예가 하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이 도시 안에 사는 인간들의 공간에 의해서 그 어떤 그 패턴들이 삶의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되게 재미있게 묘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도시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는데 그 도시라는 공간이 팽창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제 효과가 엄청나게 커요. 그거는 이제 제가 차치해 두고 뭐 도시라는 공간이 팽창하고 그 공간 안에서 인간들의 인터랙션이 그러니까 휴먼 인터랙션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그 도시라는 파워가 증가하게 되고 그게 국가의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이런 되게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막 있는데 도시를 팽창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디바이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냉장고예요. 그 냉장고가 왜 도시를 팽창을 시켰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게 신기하다. 네. 도시 얘기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냉장고가 나오네. 갑자기 냉장고가 나오는데 저개발 국가 같은데 이렇게 뭐 소위 말하면 이렇게 뭐 동남아에 뭐 캄보디아,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면 도시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 재밌는 걸 볼 수 있는데 시장을 중심으로 밀집이 돼 있어요. 시장을 중심으로. 왜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집들이 밀집돼 있냐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집마다 먹어야 될 거예요. 냉장고가 음식을. 그러니까. 그렇지. 냉장고가 없으니까 가까운 데 가서 사 먹어야 되니까. 사 먹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거점이 생겨나요, 무조건. 그러니까 도시가 팽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거기 모여 사는 모여 거구나.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으니까. 시장에 옹기종기 모여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진짜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러네.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결이. 그러니까 냉장고가 그렇게 중요했구나. 네, 공간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특성이 달라요. 사람의 삶 안에는 그러네. 지적인 걸로만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럼 당연하지. 되게 다양한 디멘전을 사람은 살아요. 삶을. 그럼요. 근데 그 삶 안에 이 모바일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빌리티라고 하는 게 채워주고 있는 거는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지.
내가 집에서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고 건강한 음식을 꺼내 먹고 싶고 신선한 김치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고 싶은 거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살고 싶은 거고 내가 적절한 온도에서 유지돼서 에어컨 켜거나 히터를 켜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내고 싶은 거고 목적하는 게 조금 다른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그 디멘전에서 일어나는 많은 액티비티들은. 근데 이런 것들이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 그냥 내가 물리적으로 불을 켜고 에어컨을 켜고 23도로 낮추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바뀔 거라는 걸로 바뀔 수밖에 없고 그 삶 안에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우리가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고 하는 것들로 내 능력을 키우고 인공지능 두뇌가 생겨갖고 내가 10만큼 일할 수 있는 걸 100만큼 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계속 건강한 음식 먹고 행복하게 살려고 깨끗한 집에서 공청기 다 집에다 놓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것들이 더욱 더 발전하게 될 거라는 거죠. 더 스마트해질 거고. 더 스마트. 공간 안에서 그런 삶을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들이 꾸준히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 삶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걸 채워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간이 네트워크에 연결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고 냉장고라고 하는 가전 하나가 가전 제품 하나가 도시의 팽창을 이뤄낸 것처럼 우리가 공간 안에서 있는 수많은 디바이스들이 스마트한 띵즈들이 스마트한 어떤 것들이 우리 공간을 네트워크에 연결시키고 그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집이라는 공간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를 더 잘 도와주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이 엄청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은 드네. 그 사람이 아까 이제 코드에 연결돼 가지고 똑똑해졌어. 그래서 이제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서 세상을 많이 변화시켰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변화시켰지만 세상도 많이 변화시켰어. 근데 공간이 이렇게 뭔가 스마트해지는 것을 만들기 위한 비용은 꽤 많이 들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런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이게 더 커 보여야 여기 투자가 더 집중적으로 될 거고 이게 변화가 빨리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큰가? 그게 감이 안 잡혀서 그래. 네, 그게 이제 처음 우리가 이제 폰을 만들 때도 맞아, 그 똑같은 얘기가 있었을 거야 같은 아마.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앱스토어 같은 걸 처음 만들 때 앱이 하나도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술과 개발자를 투자해서 앱스토어 같은 플랫폼을 만들었어. 그치. 그리고 그거를 쉽게 앱을 개발할 수 있는 API들을 막 만들었어. 라이브러리나 모듈들을 만들었어. 근데 앱이 안 만들어졌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앱이 근데, 없어. 아예. 앱을 우리만 만들고 있어. 애플만 만들고 있고 구글만 만들어서 놓고 그치. 있어. 아무도 안 만들어 놓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점프가 된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보면 그 구글하고 애플이 여기 와가지고 야 빨리 와, 네가 왜 안 오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 결국에는 미래를 어떻게 보냐 하는 그 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사이트에 그 인사이트가 결국에는 이제 투자로 연결되고 그게 드라이브가 됐기 때문에 가는 거고. 그렇지. 근데 그걸 이제 어설픈 사람이 어설픈 인사이트로 어설프게 그걸 만들어내면 계속 실패하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은 그런 인사이트풀한 걸 가지고서 그걸 드라이브 해내는 사람이 결국 시대를 바꾸는 거고. 근데 그 시대를 바꾸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냐면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 인간이 본질적으로 뭘 추구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무슨 행동을 하냐, 어떻게 살고 있냐, 본질적인 거, 본질적인 거, 인간의 본질을 때리는 게 그렇지.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 그게 내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냉장고에다가 패널을 박아갖고 처음에 스마트 그러니까 스마트 냉장고라고 한 거를 냉장고 뚜껑에다가 맞아. 패널을 박아갖고 거기서 이제 요리 레시피도 볼 수 있습니다. 얘랑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맞아. 애들은 여기서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마. 냉장고에 새로운 경험을 줘야 된다. 그럼 냉장고가 뭐랑 연결돼 있어? 요리랑 연결돼 있지. 그럼 요리 레시피를 보여줘야겠어. 그렇지. 그러면 또 연결되는 게 냉장고 어디 있어요? 거실 한복판에 딱 있잖아요. 엄마가 요리하는데 그럼 거실에서 애들이 뭐예요? 뛰어놀고 하겠죠. 막 그럼 이제 거실에서 잘 보이는 데에서 애들이
내가 볼 수 있는 엄마가 요리하면서 볼 수 있는 데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게 좋겠어. 여기 학습 컨텐츠를 넣는 게 좋겠어. 그다음에 내가 이제 얘랑 거실에 있으니까 말도 하면 좋겠죠. 그럼 거실에 있으니까 말로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1차원적인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는 거예요. 연관성이라고 하는 거.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이 디스플레이 패널이 고정돼 있지 않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애가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나는 그걸 열어야 돼. 그럼 열면 애가 이제 공부하는 게 멈춰. 잠깐만 엄마 잠깐만요. 잠깐만 미안해. 이게 불편하지. 그렇게 공부를 시킨다고요 애를? 안 한번만 하겠지.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안 하겠지 당연히. 말도 안 되겠죠. 음.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거기 요리 레시피를 본다라고 하면 내가 요리하다 말고 냉장고 보러 가가지고 요리 레시피를 본다고? 핸드폰으로 하겠지. 핸드폰으로 하거나 태블릿으로 하겠지. 이게 사용자에 대한 본질적인 내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새로운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거에 바인딩이 돼서 띵스와 사람이 인터페이싱 하는 거에 그냥 거버닝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UX를 새로움이라는 걸로 그냥 디자인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잘못된 연상작용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이게 되게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람이 진짜 추구하는 게 뭐야? 진짜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그렇지. 냉장고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냉장고에서 요리 레시피 보는 게 진짜 원하는 걸까? 냉장고의 본질적인 냉장고의 기능이 뭘까? 진짜 신선하게 음식을 보관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게 추구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굳이 얘기하자면 저라면 냉장고 우리 뭐 어때요? 막 엄청 넣다 보면 썩은 음식 있잖아요. 막 썩은 음식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치. 썩은 버섯, 썩은 양파, 썩은 오이 없는 냉장고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 녀석이 그거를 디텍팅하는 네. 거야? 그 녀석이 만약에 계속해서 냉기가 도는데 같이 녹아서 곰팡이 잔뜩 핀 녀석이 그렇지. 같이 냉기를 뽑아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싫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뚜껑도 제대로 덮지 않은 애가 먹던 피자를 그냥 뚝 갖다 놨는데 곰팡이균이 같이 돌면서 피자에 곰팡이가 붙고 그걸 또 데워서 먹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의 본질이 뭘까? 그걸 우리가 잘 서빙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게 기본이 그게 잘 서빙해 주는데 이런 기술들이 붙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본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걸로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데이터로 센싱이 되고 노티가 되고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야 냉장고에 요리 레시피를 띄워줘야 돼가 본질이냐는 본질은 아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 기능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에어컨 예를 들면 에어컨도 마찬가지인 게 에어컨이랑 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에어컨이 말하고 싶어? 시끄러워 죽겠는데. 그치. 안 그래도 뭐 말하고 싶은 스피커니 뭐니 뭐 내가 넘쳐나는데 왜 내가 에어컨하고 굳이 또 말을 해야 돼? 난 그게 너무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 말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자꾸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디바이스들을 설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를 좀 더 똑똑하게 만들고 싶고 얘에다 뭘 더 붙이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사람의 입장에서 집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고 사실은 대부분이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고 굳이 얘가 왜 거기 있어? 만약에 굳이 말하고 싶다고 하면 AI 스피커 놓고서 얘를 그러니까 얘를 허브로 하는 게 낫지. 에어컨이랑 말했다가 냉장고랑 그치. 말했다가 세탁기랑 말했는데 에어컨도 말하고 세탁기도 말하고 냉장고도 말하면 이게 머리가 아프지. 정신병 들지 않겠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예전에 고객 클레임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에어컨도 말하고 냉장고도 말하는 걸 샀나 봐 고객이. 말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잘못 들었습니다 고객님. 이러니까 얘가 끄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난 에어컨 만드는 사람이니까 나 에어컨 말하게 할 거야. 난 냉장고 설계하는 사람 냉장고 말하게 할 거야. 이 고객에게 전혀 고객의 삶을 전혀 어필이 안 되는. 그리고 예를 들면 에어컨을 말하고 있고 냉장고 말했는데 삼성에 들어왔어. 그러면 이게 뭐 인테그레이터가 그럼 우리 에어컨이 될 거냐? 아니잖아요. 그렇지. 삼성이 우리한테 그런 API를 제공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중립적인 애가 스피커가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에어컨은 말하면 안 돼요. 스피커가 말을 해야지. 굳이 말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럼 이제 거기서 그 대신에 에어컨은 그냥 스피커에 연결만 돼 있으면 연결이 되는 거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에어컨의 본질적인 가치가 뭐냐? 똑똑하다는 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에어컨을 컨트롤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을 켰어요. 파워온을 한 거야. 그럼 파워온 디폴트 되면 이제 디폴트 템퍼레처가 있잖아요. 24도야. 24도 됐는데 내가 오늘 되게 더워.
바깥에 땀을 많이 흘리고 왔어. 그럼 그럼 낮추지. 내리죠. 막 19도로.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바람 세기 조절하죠. 조절하는 게 보통 두 가지잖아요. 바람 세기를 할 거냐, 온도를 더 낮출 거냐. 근데 오늘 더워. 바람 세기 강하게 하면서 온도를 낮춰. 그럼 3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파워온 한 번 하고 온도 24도면 내가 18도 낮추는데 6번 클릭하고 바람 세기를 중으로 돼 있으면 상으로 높이려고 또 클릭하고. 그러니까 한 10번을 이제 삑삑삑을 눌러줘야 되고 버튼 3개 눌러야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세팅하려면.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치. 키자마자. 그럼 에어컨 켜줘 하는 순간. 켜줘 하는 순간 이 녀석이 내가 왜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겠네. 알고 이 녀석이 들어왔네 집으로.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근데 오늘 바깥이 유난히 덥네. 습도도 유난히 보니까. 높네. 데이터 다 인테그레이션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거 차고 다니니까 얘 뛰어다녔네 방금 전에. 이런 것까지 알 수 있겠네. 얼마나 얘가 하다 왔는지도 알 수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을 내가 레커멘데이션 했어요. 파워온을 하는 순간 예를 들면 나는 얘가 좀 더위를 느낄 것 같아서 24도가 아니라 21도에 중으로 했어. 근데 나 더워 죽겠어. 18도 낮추고 그다음에 강으로 했어. 알았어. 너 이 정도 온도에서 이 정도면 너는 좀 더 강하게 에어컨을 튼다는 거지. 알았어. 학습이 되는구나. 네, 다음번에 키면 이제 내가 좀 더 잘해줄게. 19도로 강하게 했는데 또 18도로 강하게. 알았어. 다음에 18도로 너는 진짜 해줄게. 더위를 많이 타는 많이 애구나. 타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네. 알아가는 거지. 그게 이제. 본질인 거지.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게 본질인 거지. 그걸 할 생각을 안 하고 말하게 하고 있다는 게 내가 미치는 거예요. 또 미쳐. 이게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운 걸로. 네, 알겠습니다. 공간에 그 녀석이 해야 되는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하는 것 데이터로. 그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게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것들을 또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인공지능 스피커랑 중간에 연결해서 뭔가 있으면. 허브가 있으면 되는 거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앱을 통해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트워크 연결만 돼 있으면 그치.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저희는 어떤 중립적인 플랫폼이 있어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홈의 전체적인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쪽에 데이터를 통해서 그게 이제 이네이블링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공간 안에서 공간의 목적을 추구하게 만드는 데이터와 제품, 그러니까 제품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로 그런 것들이 이네이블링 되게 하는 다양한 어떤 서비스 레이어들하고 붙어가고 그게 이제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씬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멋있네. 근데 이제 제가 또 질문이 지난번에 이제 봉주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사람의 비헤이비어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는데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데 무슨 투자가 일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도 뭐 얘기했던 것 중에 에어비앤비다라고 하면 갑자기 이제 어느 날 미국 사람인데 그 뭐 차도 그럴 수도 있고 우버가 그럴 수도 우버도 있고 그럴 수 있고 뭐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집을 빌려주는 것도 그렇고 내 프라이빗한 공간에 사람을 왜 들여? 집어넣어서 재운대.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신뢰예요. 신뢰. 신뢰.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내 집에 들여 보내도 오케이. 그다음에 반대로 가는 사람도 내가 인신매매 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뭐 이상한 이거 화상 카메라 어디 숨겨놓고 조그만 거 카메라로 나 옷 벗고 불법 촬영하는 거 아니야? 샤워하고 이러는 거 촬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걸 형성시키기 위한 코스트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내가 갖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감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 유럽 같은 나라에서 프라이빗한 공간을 어떻게 오픈하겠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확인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쉐어드 이코노미에서 쉐어드 이코노미라는 거에서 사람의 비헤이비어를 바꾸는데 되게 중요한 이네이블러가 신뢰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영어가 몇 개 들어가서 그 공간에서 이네이블러 그게 가능하게 공유 경제가 가능하려면 사실은 신뢰가. 서로 믿지 않으면 못하는 건데 그렇죠. 그 신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죠. 신뢰라는 게 없다면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없었을 거예요. 내 집을 공유하는 일을 못했을 거고 남의 집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호텔은 어떠냐면 신뢰가 형성돼 있잖아요. 저기 별 5개 붙어 있으면 믿을만 하겠지. 그쵸. 이런 거지. 그렇죠. 거기에 몰래 카메라 없을 거고 권위가 있는 거지. 그렇죠. 서빙 잘해줄 거고 막 제복 입고서 그 신뢰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거기에는 믿고서 내가 호텔에 체크인을 해서 들어가서 잘 잤는데 남의 집에 가는 거는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헤이비어 체인지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비헤이비어 체인지를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데 신뢰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서비스 영역마다 달라요. 서비스 영역마다 달라요. 어떤 경우는 신뢰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신뢰가 아니라 어떤 실제로 텐저블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그거를 신뢰라는 게 돈으로 내가 어떤 거를 디포짓 해야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 이게 거예요. 금융도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금융도 믿어야 돼. 그쵸. 금융도 믿게 만들어야 돼. 그쵸. 믿게 신뢰가 제일 중요해. 그렇죠. 그래야 거기서부터 그쵸.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거거든. 그 신뢰를 만들 때 뭐냐면 그게 뭐냐면 평가였어요. 공유경제에서는 평가. 피드백. 집주인도- 갔다 왔더니 이 사람 별로다. 별로다. 이거를 집주인도 고객을 피드백 주고 고객도 집주인에게 피드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그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피드백의 데이터가 쌓이고 그 신뢰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엄청나게 투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비헤이비어가 바뀐 거예요. 그렇구나. 비헤이비어 체인지가 일어나는 게 아니 뭐 어려운 사람들이 거예요. 생각하기에는 그냥 내가 뭐 에어비앤비 있길래 썼어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바꾸기 위해서 기업들이 했을 노력이나 투자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그쵸. 그 투자를 하는 것의 핵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쌓기 위함이었다. 공유 경제에서는 공유 경제에서는 신뢰인 그 사실 이제 뭐 요즘에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에서도 결국은 신뢰거든. 네. 결국은 이 기술을 믿어? 너? 내가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그쪽에 있는 투자를 이미 했는데 뭐 좀 이게 아니고 다른 쪽에 대한 투자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뭐 답답함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아까 해줬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비헤이비어를 바꾸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바꾸는 게 요 공유 경제에서는 신뢰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다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배달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배달 플랫폼은 신뢰가 물론 신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라이더에 대한 별점 평가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뭐 잘 날아줬는지를 평가하진 않았던 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갑자기 라이더가 원래는 내가 뭐 짜장면 집을 한다 그러면 내가 예전에는 짜장면 집에서는 라이더를 직접 고용했어요. 맞아.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배달이 많으면 열심히 일해야 됐고 배달이 없으면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헤드를 계속 이제 갖고 가는 거였죠. 근데 이 배달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봤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거는 신뢰가 아니라 그냥 경제성이에요. 무슨 경제성이냐? 일한 만큼 돈을 번다. 그렇구나. 일한 만큼 돈을 벌게 해주는 구조로 만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배달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돈을 땡기는 거야. 그거는 둘 다한테 좋은 게 짜장면 집에도 좋고 그렇죠. 원래 배달하던 사람도 좋은 거야. 그렇죠. 원래 네. 짜장면 집에 배달해가지고 거기 앉아서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주문 나왔다 그러면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이 사람은 그냥 원래 짜장면 집에서 배달하면 배달하고 네. 아니면 배민으로 갔다가 다른 시간 있으면 딴 데 가서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런 중간에 비는 네. 비효율을 없애준 거잖아. 그렇죠. 그걸 통해서 비용 경제성이 엄청 좋아진 네, 거고. 그러니까 경제적 논리로 이 시장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논리였다. 네,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시장마다 본질적으로 그 비헤이비어가 만들어지는 창출되는 것들은 조금씩 달라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본질적인 걸로 어떻게 공략할 건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업의 본질은 뭐냐? 경제성이냐? 신뢰냐? 뭐냐에 따라서 비헤이비어가 체인지 일어나게 하는 메커니즘이 다르게 디자인돼야 되는 거예요. 뭔가 저는 좀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내가 지금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유튜버로서 네. 하고 있잖아. 이효석 아카데미는 과연 사람들의 행동, 우리 효치님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비헤이비어를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나는 신뢰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말을 계속 신뢰감 있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정성 있고 믿을만하다. 라는 거를 줌으로써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 더 보게 만드는 게 행동의 비헤이비어 체인지잖아. 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추구해야 되는 건 신뢰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거든지 다 다르다. 다 다르다.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회사도 이제 똑같은 고민이 라이더 못지않게 서비스 하는 분들이 이제 어쨌든 되게 많이 계시고 그 서비스 인력들에 대한 오버헤드도 사실은 이제 작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서비스 인력에 대한 피크라는 게 존재해요. 왜냐면 여름철 에어컨이 워낙 이렇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여름철에 이제 그 인력들을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서비스가 늦게 되면 뭐 고객들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 그 피크를 컨트롤하기 위한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 뭐 얘기했던 에어컨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에어컨이 실제 좀 문제가 있을 만한 에어컨들은
그 이런 성수기 때가 아니라 앞에 5월이나 6월달에 고객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우리가 사전 점검 서비스를 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피크를 컨트롤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떡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어컨을 수리하는거나 아니면 뭐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것도 되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해서 서비스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워런티 기간이 지나면 이제 다른 좀 약간은 좀 저렴한 시장에서 오픈 마켓에서 수리하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서비스를 받기도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는 가격이 조금 낮아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결국에는 수리가 필요한 고객과 이 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잠깐만요. 누구랑 누구를 연결한다고?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난 고객 고장이 날 수도 있는 잠재 고객과 혹은 고장이 난 난 고객과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수리를 해줘야 수리를 할 수 되는 있는 사람들과 연결고리. 그 연결고리가 데이터로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있으니까 데이터가 그쵸.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게 단순히 고장 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전 점검을 할 수도 있고 클리닝을 하기도 해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나니까 그치. 이게 클리닝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냉매가 흘러가고 물이 고여 있고 하면 이거를 이제 잘 관리를 못하면 곰팡이 냄새가 나요. 당연히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클리닝을 해줘야 되거든요. 주기적으로. 그럼 클리닝하는 비용이 꽤 크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어떠냐? 그냥 고객님들이 다 일일이 네이버에 가서 뭐 연결 문제가 있으니까 연락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업체마다 전화 몇 군데 해가지고 뭐 되나요 안 되나요 일자 맞춰보고 워런티 기간 지나면 그렇게 되게 불편하게 하시고 또 그거를 뭐 이사 갈 때도 똑같이 맨날 그러잖아요. 뭐 떼가지고 이렇게 가져가고 비용이 꽤 비용 들죠. 뭐 30만 원씩 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오버헤드를 가져가지 않고도 연결시켜 줄 수 있고 연결시켜 줌으로 인해 갖고 고객도 편하고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거기 안에 서비스의 기사분들의 이 신뢰, 서비스 기사의 어떤 케이퍼빌리티나 이 고객 케어나 혹은 이 잘하는지 일 일 잘하시는지 그 명장들도 계시거든요 따로 진짜. 명장. 명장이라고 그럼. 저희도 있어요. 명장 제도가 있어요. 잘 서비스 고치시는 명장이 분들. 있어요. 서비스 명장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비싼 제품 사시면 서비스 명장이 직접 가서 설치도 해드려요. 서비스 명장. 이 있어요. 그렇군요. 명장 제도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 옛날에 기억나요. 네. 옛날에 포스코 현장 실습 갔을 그쵸. 때 네. 거기 보면 있잖아. 네, 그쵸. 저 쇳물 저거 색깔 이상하다. 그러면은 뭔가 네, 다시 해와라, 명장 다시 해와. 그쵸. 그러면 쌤 그거 딱 네. 보고 딱 아는 사람들이 그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것처럼 이제 명장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만약에 이런 마켓이 열리면 떼돈 벌 수 있는 거죠. 진짜 그러네. 떼돈 버는 거죠. 대박이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무슨 짜장면 집의 배달부가 무슨 500만 원, 600만 원씩 벌어요. 그렇지. 말이 안 되는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만큼 오픈마켓이- 벌 수 있는 거, 한 오픈 만큼. 마켓이 되면 나도 그러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고민할 거고 내가 그 문제가 있는 집에 가기 전에 데이터로 충분히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건 빨리 이렇게 대응해야겠다 설계하고 가서 빠르게 대응하면서 고객도 그러면 2시간 3시간 막 세워라 내워라 잘 그게 모르는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뜯었다가 다시 하고 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거 좀 그렇지. 저도 정수기 냉장고가 처음에 얼음 냉장고를 작년에 구매를 해서 이제 드렸는데 LG 거를 얼음이 안 나오는 거야. 4번 왔어. 우리 집에. 진짜? 4번 왔어. 내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나중에는 명장을 좀 부르시오. 이렇게. 근데 내가 나중에는 정말 내가 관찰했거든요. 어떻게 하나. 올 때마다 관찰했어요 일부러. 와 4번째는 진짜 뚜껑 열려서 제가 막 전화했어요. 회사에. 난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거 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아닌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다 리포트를 써가지고 그 가전 본부에다 보냈어요. 부사장님이랑 풍경 담당 상무님한테 다 보냈어요. 내가 이런 경험했어요. 4번 왔어요. 좋은 경험이네. 좋은 경험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매뉴얼 만들고 막 프로세스 바꾸고 했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4번의 서비스 수리 기사가 온다는 게 약속 잡고 와서 약속 잡는 것도 어려운데. 1시간 동안 있고 그럼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쓰고 가시고 또 약속 이거를 했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나이브하게 이게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시간당 10만 원 벌 수 있는데 10만 원 받고 4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 30만 원 날린 거잖아요. 그러네. 자기 비즈니스라면 그렇게 안 하지. 아,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자기 비즈니스라면. 자기 비즈니스라면 내가 한 번에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연구할 거고 아, 그래서 한 번 돈 받은 거에 대한 그 서비스를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할 거고 그럼 전문성이 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럼 내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매뉴얼 제품마다 매뉴얼 이만큼 나오거든요. 매뉴얼 읽을 수밖에 없어요. 매뉴얼 안 읽으면 제품이 거기 봤더니 얼음 정수기 냉장고 신형이었던 거야. 매뉴얼을 모르는 거야. 정말 고장난 게 아니라 설치가 잘못돼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설치가 처음에? 뭐였냐면 거기가 이제 얼음이 뭔가 이게 뚝뚝뚝 돌면서 이게 뭐가 이렇게 뒤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툭툭툭 도는 게 있는데 도는 게 테이프가 붙어져 있었던 거야. 그걸 안 떼고 설치를 한 거야. 4번째 만에 한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그걸. 매뉴얼 읽어봤으면 알았어. 그 신형 냉장고에 대해서 매뉴얼 읽었으면 아는 거예요. 근데 매뉴얼 안 읽은 거야. 안 읽을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귀찮거든. 내가 전문성을 익힐 이유가 없거든. 그치. 그냥 가서 어떻게 네. 뭐 안 대부분 되네? 고쳐지는데 안 되네 이러고 가고 내 얼음이 안 나오네요. 물이 남겼나 얼렸나? 정수기는 물이 나오는데 왜 얼음이 안 나오지?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처음 설치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 아니 근데 그러면 어쨌든 근데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전문성을 것이 쌓고 고민하고 본인에게도 유리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고 그렇게 갔을 때 배달하시면서도 400만 500만 원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경제적 논리로. 그치. 그러니까 플랫폼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비헤비어를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목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플랫폼이 열리면 그럼 LG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닐 거죠. 삼성도 서비스를 받고 싶고 그치. 뭐 코웨이도 서비스를 받아야 될 거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중립적인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중립적인 플랫폼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더 효과적인 서비스 접할 수 있게 그리고 서비스 기사는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게 만드는 원 오브 플레이어로서 우리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서비스에 들어간 오버헤드나 비합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혁신적으로 낮춰갈 수 있는 거. 야 근데 그 중간에 어떤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가지는 그런 가치는 굉장하겠다. 그렇죠. 그거 아직은 자체가, 나오진 않았잖아. 그쵸. 아직은 누가 될지 그렇죠. 모르잖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당근 마켓이든 뭐 청소 연구소든 이런 데들이 지향하는 방향은 그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쵸. 당연히 그거를 모든 그런 가전제품의 그런 데이터를 다 받고 서비스 기사에도 그쵸. 받고 그리고 중간에 중고상 뭐 다 할 수 있는 그쵸. 거니까. 뭐 청소 연구소 이런 데가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청소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있어. 거기에 내가 사용자를 500만 모아놨어. 그러면 청소하는 게 보통 이제 하우스키핑 하는 거지. 집 청소해 주는 거잖아요. 그치. 뭐 집 청소해주고 뭐 거기 설거지 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약간 일반적인 주부들이 하는 그 일들을 대신해주는 그치. 그런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해서 평가하고 신뢰하고 고객이 만들어져 있어. 고객층이 있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오는 어떤 그 하우스키핑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신뢰도 형성이 돼 있어. 그럼 난 우리 집을 믿고 맡길 수 있어. 그럼 그 상황에서 그렇게 비헤비어 체인지를 만들어 놓은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에어컨 클리닝하는 거 전문가 영역을 집어넣어. 세탁기 클리닝하는 거 관리해 주는 거 냉장고 전체적으로 다 오버롤하면서 다 해가지고 클리닝 해주는 거 그런 거 한 번 하면 20만 원씩 들거든요. 에어컨도 20-30만 원 들고 그런 전문화된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쪽에서 서비스하게 연결시켜주면 너무 중립적이지 않고 그치. 우리가 플랫폼으로 성장하려면 차라리 우리 회사는 그냥 스타트업을 하나 만들어서 CIC로 중립적인 플랫폼 만드는 회사에 LG 데이터를 꽂아 넣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 삼성 투자 받고 코웨이도 투자 받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 회사는 이제 이런 청소 애플리케이션 고객 500만 갖고 있는 회사에다가 에어컨 클리닝 하는 것도 넣어보자. 너네는 이미 신뢰를 형성했으니 고객들에게
그럼 수요와 공급에서 이 서비스 전문성 갖고 있는 사람들만 연결 잘 시켜주고 거기에 고객들 피드백 주는 형태의 비헤이비어 체인지를 우리가 확장해 나갈 수 있어 고객들한테. 근데 이건 단가가 뭐 하루 5만 원인 게 아니라 뭐 2시간에 30만 원 전문 영역에 대한 서비스야. 그럼 이 단가가 높아. 그럼 그걸 연결시켜 주면서 얻는 부가가치나 거기에서 얻는 어떤 그 서비스 피가 되게 높을 거야. 높을 수밖에 없어. 그럼 거기에 우리도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레이어로서 되게 많은 우리도 이제 프로핏 쉐어링을 받을 수 있을 거고. 데이터를 돈 받고 판다는 얘기인가요?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거기에 제공하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청소 업체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우리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 필요한 클리닝이 필요한 곳과 고객과 그다음에 실제 클리닝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연결되게끔 하는 그 제공을 해주는 거고. 플랫폼은 또 다른 제3의 플레이어 서드 파티가 하는 거고. 플랫폼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멋지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데이터와 제품 우리가 좋은 데이터를 더 잘 제공한다면 우리 제품이 더 잘 팔릴 거고 그리고 이런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제품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게 된다면 이분들도 이제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그 서비스 인력이 더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시장도 그 데이터를 더 제공하고 할 수 있는 제품이 더 많이 깔리게 될 거고 그럼 그게 이제 단순히 클리닝을 넘어서 이제 약간 집이라는 공간이 제공하는 깨끗하고 건강함이라고 하는 거 안에 공기라는 것도 들어가고 신선한 음식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되게 많은 것들이 연결되고 그게 만약에 건강 데이터, 활동 데이터하고 연결돼 라고 하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뭐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에서 홈트를 많이 하잖아요. 홈트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나? 나한테 맞는 홈트는 뭐지? 자세가 똑바른가? 자세 좀 교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런 일들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냥 보는 거지 제대로 스마트 미러를 되는지. 통해서 이 자세를 봤어. 피드백을 주는 거지. 너 이거 이렇게 이렇게.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기울었기 때문에 이걸 교정하는 운동을 하는 게 좋겠어. 홈트 컨텐츠하고 연결시켜주고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운동 컨텐츠가 수많은데 내가 고르고 있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스쿼트를 하든가 팔굽혀펴기를 하든가 윗몸을 하든가 고르고 있는데 맞는 건 잘 몰라. 근데 그걸 진단하는 영역도 필요하겠죠. 그럼 진단하는 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홈 안에 들어오겠네. 들어오겠지. 스마트 미러로 진단을 하든가 카메라가 달려서 하든가 TV 앞에 그걸 달리던가 홈트가 중요하니까. 그럼 그게 이제 내가 운동하는 것만 될까요? 만약에 노인들 같은 경우는 치매 어떻게 진단하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로 진단하는데 걷기도 시키고요. 파킨슨 같은 거. 그다음에 관절염도 걷기 시키고요. 그 발의 중력들 이런 것들 걷기 패턴들 보기도 하고 말하기 해요. 읽게 해요. 이렇게. 그럼 노인분들이 이제 읽게 하는 거죠. 읽으면 이제 의사가 진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단을 굳이 의사가 안 해도 애플리케이션 평소에 내가 TV 앞에서 서가지고 얘기해 보는 거지. 나오면 큰 글자로 나오는 걸 내가 따라 읽고 그거를 갖고서 이게 의심된다. 의심된다. 업노멀하다. 라고 하는 거를 디텍트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확장할 수 있어요. 공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거예요. 건강한 삶, 행복한 삶, 깨끗하고 청결한 삶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되니까 공간이라고 줄 수 있는 가치가.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이제 그냥 공간 안에 연결되어 있는 띵즈가 그냥 발산돼 있는 또 다른 가치와 서비스와 이런 것들과 연결됨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걸 만들어야 되고. 큰 틀에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 얘기들이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사람이 본질적으로 뭘 원하는지 그 기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게 연결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사람이 저기 꽂혀 있었다가 이제 돌아다니는 것들도 다 꽂혀 있고 그럼 여기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변화가 대충 언제쯤 있을까요? 그러니까 5년? 5년? 그러면 그런 거를 해내는 기업이 정말 많은 부가 가치를 그렇죠. 인정받을 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더 그렇죠. 더 좋아질 거고 좋아지겠죠. 그 좋아진다라는 개념이 단순히 더 똑똑해져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는 네, 그렇죠.
그렇죠.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고 건강. 그리고 더 건강하고 더 깨끗하고. 재밌고 그쵸. 네. 그런 삶이 될 것 같다. 그런 삶을 가능하도록 해주는데 사람들은 또 기꺼이 돈을 지불할 거고. 그렇죠. 어, 그래서 그- 아마 가전 제품도 이제는 뭐 몇백만 원이 이미 아니고 거의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보통 이제 오브제 컬렉션 이런 거 많이 팔리는데 하나 세트 사면 뭐 1,5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진짜. 이제 그렇게 뭐 자동차 사듯이 공간을 바꾸는 거예요. 집에 아예 공간 아예 세트로 몇 천만 그런 원씩 의미로. 하면서 좀 왜 LG전자가 좀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너무 미약해서 아니 뭐 저는 봉수의 제가- 생각대로 다 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저가 되는 생각대로 가면 좋은데 그건 아니지만. 너무 그냥 작은 사람이라 이 네. 회사에서 너무 인원들이 많아서 아무튼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을 LG전자에 계신 분들도 꽤 많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이렇게 좀 동참해 주시면 고맙죠. 같이 생각을. 나가는데. 네. 아마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뭐 하나의 중요한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내고 그게 매출이 돼서 그 기업이 성장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아까 만들어냈던 그런 뭔가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기업들이 커지는 거고. 네. 근데 그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잘 안 하거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기업들이 사실 우리가 그냥 생활하는 거를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일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시고. 네. 네. 뭐 이렇게 개똥 철학 같은 거 잘 들어주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누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일에 다 같이 동참해서 좋은 세상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